상황골 상사리야. 이정희 씨. 네네. 우리가요 자연을 얼마나 모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연 그대로 오는 그 바람과 공기를 그대로 전해주겠노라 뭐 그런 광고도 봤죠. 네네. 그리고요 계곡 천연 그대로의 약수물을 네. 집안에 전해준다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과연 그런 광고 문구도 맞는 걸까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까요. 부산에서 그 말이 많은 그 고층 아파트 반상형이 생각나는데요. 아유, 네네. 네. 햇볕 가린 걸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예. 그 고층 아파트 옥상에다 반상형을 설치해서 빛을 쏴주겠다. 네네. 근데 그 반사경 빛이 자연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빛일까요? 그리고요 그 반사경 때문에 오며 가며 운전자들의 그 따가운 눈은 또 어쩌라고요. 네네. 질끈 감고 지나가라는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살고 싶다. 햇살을 뺏어가지 말라. 네네. 그런데요, 그런 발상을 또 받아들여서 허가를 내준 분들은 그 반사경 빛을 쏘이며 살았는 받는가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여기서요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뭡니까? 국악기는 자연이다. 네네. 네, 보세요. 뭐 대나무에서 오동나무에서 명주실로 자연 맞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자연에서 오는 소리가 살아있는 우리 국악기 배워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휴대폰 열고요. 우리 악기 토파보기 내려받기로 열어보세요. 네네. 가야금 배우기, 해금 배우기, 피리, 북을 내 손 안에서 영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네네. 자, 자연의 소리도 같이 들리는 우리 악기 토파보기. 휴대폰에서 내려받으셔가지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사철가를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반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사철가를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반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란이랑 아이 여보게 광대씨. 어? 아니 무슨 노래를 불러대? 노래? 어. 아니 이게 노래로 들리는겨? 아유 방금 그냥 두둥개 수저야. 아 이게 노래가 아니고 뭔데? 초라이 자네는 그 수저 앞에서 춤을 추는가 보는구만. 나는 수저 앞에 서면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밥도 같이 못 먹어. 응? 아 집안에 뭔 일이 있구만. 자식들 앞에서 수저를 못 들다니. 어디 사정이나 들어보세요. 아이 참내 그 아이들이 헌다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 금수저는 아빠 회사랑 주식 아파트 정도 있어야지. 아이고 그저 금수저 은수저 얘기 아닌가? 그래요. 아니 은수저 정도 되려면 그 아파트 두어 채 통장 정도는 줘야잖아. 아휴 내 자식들은 동수저도 못 되니 이거 그냥 일 났구만. 땅이고 아파트고 주식이고 통장도 없으니 말을세. 아니 자네는 그 동수저 정도 준단 말인가? 아 딸은 결혼 안 한다지. 아들은 직장도 없이 용돈 타서 살지. 아 캥거루족이니 금수저 은수저를 바라겠는가? 아이 그럼 자네는 그 자식들 용돈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먹이고 산다는 거잖아. 에휴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흙수저라면은 농사 짓는 분은 흙만 지고 사는 거잖아. 광대가 무슨 흙수저인가? 아이고 참 와서 소리해달라 놀아달라 어? 이게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귀농 귀촌할 팔자니 이게 흙수저 아니고 뭔가 어? 여보게 저기 저거 아이들 보게 저 아이들 보면 내가 수저를 들 수가 없어. 어디? 에이, 아니 저기는 10대 그룹 50대 회사 쪽 아닌가? 아 저길 왜 봐? 에이, 그 대대손손 다이아몬드 수저 백금 수저 물려줄 것 아닌가. 그 다이아몬드 수저 그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합시다요. 아이고 왔네. 응답이 왔어. 응? 하늘에서 이게 그냥 뚝 떨어졌네. 이건 뭔 수저요? 광대는 플라스틱 수저로 사려나? 금수저
백금수저 많고 또 많단디 광대는 플라스틱 수저들한 말이냐. 네, 흥보가 가운데서 놀보집 밥 빌러 가는 대목을 전정민의 소리와 정초래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에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냐,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하면서 수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수저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까지 나왔다는데요. 네. 근데 그 미래로 갈수록 그 유산이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그 금수저 쪽 비중이 커질 거라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흙수저는 뭐 아예 은수저, 금수저 물 생각도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나만 잘하면은, 내 힘으로 백금수저도 들 수 있다. 예. 그런 꿈도 우리가 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찌됐건 그 수저 계급론 이게 우리 현실로 굳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게나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보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명종 때 광대들이 외적을 물리친 고사입니다. 네, 광대가 어떻게 외적을 물리쳤을까 궁금하네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이정일 씨, 네. 오늘이요 순국선열의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토와 그 결의를 지키고자 목숨 바친 그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네네. 조선 명종 10년인 155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의 외적이 60척의 배를 몰아서 전라남도 강진, 장흥을 치고 들어왔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7년 전에 외적대가 60척의 배로 남해안, 강진, 장흥 지역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그때 막지 못했다면은 이게 이제 바로 위로 나주, 광주 지역이 뚫리는 형세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주 부인 그 이윤경이 네. 영암성으로 달려가서 외적들을 치고자 했는데요. 네네. 외적이 바로 그 나주, 광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영암성을 포위하게 됐죠. 예, 얼마나 급했으면은 전주 부인이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영암성을 지켰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외적에게 포위를 당했고 한양에서 명을 받고 내려온 아군은 아직 그냥 멀리서 오고 있고. 네네. 그때 전주 부인 그 이윤경은 광대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인 400명을 모은 건데요. 네네. 제인 400명. 네. 그 안에는 제주를 부리는 광대뿐만 아니라 악사까지 포함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 광대 부대로 어떤 작전을 펼칠 수가 있을까? 쉽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때 전주 부인 이윤경은 광대 부대를 내보내 그 외적들을 유인하게 했는데요. 네. 여러 색깔 있는 옷을 입은 그 광대들이라 외적들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 광대들이 멀리서 땅제주를 넘고 그 공중묘를 펼치니까 외적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판에 이게 무슨 구경거리냐 싶었겠죠. 그렇죠, 네. 박동량이 남긴 기재 잡기 기록에 보면은요. 멀리서 광대 제인 400여 명이 번갈아가며 땅제주와 공중묘기를 펼치자 외적들이 구경하며 따라가게 됐고 광대들이 빠르게 사라지자 외적들이 추격해 왔는데
그때 외적들이 사람 살려라 난리가 났다. 네네, 그렇죠. 광대를 따라 달려왔던 외적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세워진 세 발 네 발 그 송곳들 마름쇠가 지천으로 깔린 길로 들어왔던 거죠. 예, 그러니 밀고 들어온 외적들이 그 날카로운 송곳 마름쇠에 찔려서 걷지도 못하고 아우성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에 전주 부윤 이윤경이 치고 나와서 외적들을 일망타진했다. 네, 한마디로 싸움터에서 광대 부대 묘기를 보다 유인당해 그 송곳 마름쇠에 찔려서 몰살당한 건데요. 네네. 조선 명종 10년인 1555년은 우리 남해안을 침략했던 외적들이 광대 부대 그 묘기를 구경하다 몰살당한 해였다 그겁니다. 네네. 자, 오늘 순국선열의 날인데요. 우리 강토와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광대들도 나서서 그 신기한 묘기로 침략자의 얼을 쏙 빼놓고 참살시켰던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걸 돌아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 우리 산하를 목숨 바쳐 지켜오신 분들 그 호국 충원을 유라하는 마음으로 찾아본 명종 때 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명종 때 광대 부대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안중근 열사가를 이성근의 소리와 정해천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출발해 볼까요? 오늘 별천지역으로 가는 특별칸 준비됐거든요. 자, 그럼 칙칙폭폭 삑삑. 아, 제가 오늘 그 별천지역 표를 끊었거든요. 그 제자리가 어딘가요? 아, 아파트 관리소장님이시군요. 이쪽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전용 칸이거든요. 체험열차 자주 타야겠네요. 그 아파트 관리소장 전용 칸이 다 있고 말이죠. 바로 옆에 입주자 대표들 전용 칸도 있거든요. 이 칸은 그 아파트 관리소장 칸, 옆에는 그 입주자 대표 칸이라. 아, 네, 그래요. 그 어떤 별천지로 가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뻥튀기 한 적 있지 않나요? 그 관리비 뻥튀기라고요? 입주자 대표랑 짜고서 공사 대금 뻥튀기 하거나 어머나 벌써 빼서 드셨군요. 업자한테 뇌물까지 받으셨고. 여보세요. 그 아파트 주민들 듣습니다. 경찰이 벌써 냄새 맡고 회계장부 조사 중이네요. 아이고, 직거래 장터 마련하고 상인들한테도 받으셨네. 그건 그냥 그 인사치레로. 여보세요. 나 관리소장 칸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면 바로 다음 역에 내려야 하걸랑요. 그래요? 차라리 내릴 거니까 그 다음 역 무슨 역이요? 경찰서 조사역인데 괜찮겠어요? 조사역 통과. 조사역 통과. 좋아요. 통과합니다. 어머나. 근데 입주자 대표랑 짜고서 보수 공사비, 용역비 뻥튀기 한 뒤에 나눠 잡수셨네요. 많기도 해라. 업자한테 받은 게 이게 이 동그라미가 가만 하나, 둘, 삼, 넷, 여섯. 동그라미 그만 세. 그만 세라니까. 어머. 지금 손을 두고 입에다가 아니요. 안내는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만. 어머,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또 야금야금 빼돌렸네. 아주 고감 빼먹고 사셨군요. 아니, 이 열차 어디로 가려고? 당장 스톱. 나 내릴게. 나 내릴래. 네네, 바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체험열차 다음 역은 철창역. 철창으로 가실 분 내려주실까요? 미야, 철창역. 통과. 도피역에 내리죠. 도피역에 내려달래도. 네, 상암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 소리로 성주풀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어제부터 경찰이 전국 아파트 관리 비리 수사에 나섰잖아요. 네네, 이 아파트 관리 비리 이 문제는 그 한두 번이 아닌 아주 고질적인 건인데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 아파트 관리소장과 또 입주자 대표, 동대표 여러분들 그동안 별일 없으면 떨고 불안할 일 없겠죠. 그러면요, 뭐 잘하신 분들이야 뭐 볼볼볼 떨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요, 그 관리비 횡령이라든지 부당한 관리비 청구, 네. 또
또 뭐 공사업자나 상인들하고 짜고 저지른 비리까지 네.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이권 개입을 하게 되니까 다양한 비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관리비 그 청구서대로 냈는데 네네. 그게 진짜 제대로 계산된 건지 또 맞는 건지 네. 이번 기회에 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네. 확실하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말 유리같이 투명하게 하시면은 네. 뭐 이런 거 저기 뭐야 조사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단속할 물론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 관리에 들어오는 단지에 들어오는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네네. 이게 그냥 그 유치하면서 그 이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뒷거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실은.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결국 네. 이런 비리가 자꾸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나저나 좀 이렇게 그냥 속이 거무신 양반들은 이번에 그냥 발 뻗고 주무시기는 틀린 것 같죠? 그러니까 좀 전부 좀 그 대표자 되시는 분들 부정을 좀 저지른 분들은 좀 탈탈탈탈 다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퓨전 국악밴드 잠비나이의 정규 2집이 전 세계로 발매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잠비나이가 영국 유력 음악사인 벨라 유니언과 음반 발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시아 아티스트로는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잠비나이는 한국 전통음악과 포스트락, 하드코어 펑크가 뒤섞인 독보적인 음악 세계로 전 세계 유수의 음악 축제와 인디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잠비나이가 이번에 계약한 벨라 유니온은 세계적으로 명성과 인지도가 높은 음반사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파트너 대형 배급사인 피아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잠비나이의 음반을 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이 국악계를 이끌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제2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공연은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 협연자로 나설 젊은 국악인들은
지난 5월 27일 대구 시립국악단에서 실시한 오디션에서 최종 합격한 5명의 학생과 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연희단체 난장이며 총 6곡의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초대권은 대구 시립예술단 단체 운영팀 전화 053-606-6193번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꾼 장사익이 다음 달 경기도 수원시에서 송년 콘서트로 힐링 메시지를 전합니다. 송년 콘서트 찔레꽃이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장사익은 이번 공연에서 1집 수록곡 중 그의 인생이 담겨있는 자전적인 곡 찔레꽃부터 최신 앨범인 8집 꽃인 듯 눈물인 듯에 담긴 신곡 등 음악 인생을 돌아보는 20여 곡을 선보입니다. 티켓 예매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전화 02-548-448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15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예능 보유자 김영기 가객의 공개 행사가 열립니다. 김영기 가곡연구회의 기억을 걷는 노래 공연은 11월 20일 오후 8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집니다. 김영기 가객은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정가가 정적이고 평면적인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생활 속의 음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스승인 고 김호라 선생을 기리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전속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행사는 휴대전화 010-5550-8987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국립국악원은 국악학술과 평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4회 국립국악원 국악학술상의 원고 모집은 오는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모집 분야는 국악학술과 국악평론 두 분야로 구분되고 국내외에서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국립국악원에서 발행되는 논문집에 게재됩니다. 공모 희망자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지역 전통시장이 화려한 변신을 통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보은구는 보은 전통시장에서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야단법석 주말 야시장의 문을 열고 소규모 음악회, 라이브 카페 공연 등 문화행사와 먹거리 판매장을 마련합니다. 진천군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에서는 내년 초부터 매운 음식거리가 조성돼 한국과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류 정보센터였습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힉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도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충청남도 보령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보령에서는 처음으로 김축제가 열린다죠? 네네.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대천 해수욕장 그 머드광장에서 열리는 보령 김축제. 네, 2015 음악 불꽃쇼와 함께하는 김축제인데요. 네네. 보령이 자랑하는 김을 내걸고 겨울바다 앞에서 펼치는 보령 김축제는요, 음악 불꽃쇼도 함께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령시의 그 대표적인 특산품이기도 한 김, 지역 경제도 후끈 달아오르게 하면서 김 산업을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으로 김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겨울에 보령시 김축제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보령시는 사계절 관광도시로 알려지겠죠. 네네. 자, 그럼 잠시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리는 보령 김축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까요? 네. 자, 먼저 21일 낮 12시부터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그 노래자랑이 열리고요. 네, 오후 2시 30분부터는 국악 어울림 한마당을 주제로 국악과 함께 난타 공연 마당으로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개막식에 이어 축하 공연 무대가 펼쳐지고요. 화려한 음악 불꽃쇼가 대천 해수욕장 밤하늘을 수놓을 거라고 합니다. 네네, 보령 김축제 두 번째 날인 11월 22일은요. 네네. 오전 11시에 경품 행사와 경매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김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는 시간도 마련했답니다. 네네. 노래자랑 무대에 그 보령의 동아리 공연이 열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전국 밴드 페스티벌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보령 김축제 마당에서는 체험 행사도 여러 가지를 마련했는데요. 손으로 김 뜨기도 해보고 대형 김밥 만들기도 해서 같이 먹어보는 것도 각별한 먹거리 체험이 되겠죠. 아, 네, 그러면 네. 김축제장이니까 김과 관련된 전시 행사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김과 우리 생활사를 다시 볼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김으로 만든 가공식품들 그리고 김을 다루는 기자재도 전시된다고 합니다. 예, 그 밖에 보령 김축제장에서는 도시민들이 어촌으로 돌아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과정도 안내해주고요. 네.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안내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겨울에도 대천 해수욕장은 즐길거리, 먹을거리,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걸 실감나게 해드리겠다는 충청남도 보령 김축제 21일과 22일에 열리는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의 고기 푸는 소리를 김청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관동 협객전 얘기 가운데 길목 잡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관동 양양 산골 노파와 한양 협객 이수기를 만나보실까요? 한양 협객 이수기가 관동 친구를 만나러 가다 양양 산골에서 노파와 딸을 만나 호랑이 얘기를 듣고 죽느냐 죽이느냐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니 아이고 참내 어르신 아이고 날이 밝아옵니다요. 근데 길목에서 화를 쏘라니요. 아니 맹독 화살이라니. 아 그걸 맞고도 호랑이가 끔찍도 안 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요? 이제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소리로구나. 오냐 떠나거라. 너라도 나가서 살아. 이런 작자가 무슨 협객이라고. 아이고 용전아 우리 그냥 죽자. 아이고 어르신 아이 나가라니요. 아이 그러시면 이놈 발이 떨어지겠습니까요. 아이 그저 그 맹독 화살이라 했으니까 그 어떤 독인지 알아야 제가 맘먹고 그냥 화를 당길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가 투구꽃을 아냐? 노란 개구리를 알아? 에? 아니 투구꽃하고 노란 개구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냥 느닷없이. 아이고 용전아 이 쑥맥하고 그냥 백날 말해봐야 다 틀렸다. 이놈이 말만 많고 화살 한번 못 쏠 놈이다. 용전아 우리 그냥 죽자. 아이고 어르신 아이 제발 좀 알려달라니까요. 아니 이놈이 모르니 알아야 뭘 믿고 쏠 거 아닙니까요. 아니 느닷없이 투구꽃이랑 노란 개구리가 어째서 나오냐고요. 그저 모르면은 들으시더래요. 응? 투구꽃 독이 얼마나 독한지 알고는 있더래요. 낭자 그러니까 그 투구꽃에 독이 있다 그 말이시오? 미끈미끈등한 노란 개구리 등짝 만져는 봤더래요. 그러면 그 노란 개구리 등짝에 독이 있더란 말이오? 그 협객이라니까
저기 항아리 속에 샛노란 개구리 그 미끈둥한 등짝 만져볼 자신 있더래요 없더래요? 아니 날더러 그 노란 개구리 등짝을 그 만져보라는 소리요? 저기 샛노란 개구리 등짝에서 나온 독이 말이야요. 쥐새끼 수천 마리 죽이고 코끼리도 죽이는 거 알고는 있더래요? 코끼리도 죽는다? 아이고 저기 이보시오. 그 항아리 저리 치우시오. 아니 왜 뚜껑을 열다 말다 하고 그러? 아니 어째서 그냥 협객이라는 놈이 노란 개구리 앞에서 떠냐? 응? 용전아 항아리 뚜껑 그냥 확 열어버려라. 아이고 알았어요. 아니 뚜껑 열지 말고 아이고 저 알았으니까 저기 말로 하자고요. 그저 지금 항아리를 깨자는 거더래요? 파샤 깨고 싶은 거더래요? 아이고 놨다고. 아이고 자 놨으니까 자 말로 참나 이거. 얘라 그냥 저런 뭉신이 한양 바닥에서 보쌈배 투목 노릇을 해. 응? 노란 개구리 한 마리 앞에서 벌벌 떠는 놈이 혁계이라고. 응? 용전아 저런 놈한테 널 맡길 수는 없다. 확 열어라.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심장 벌렁대는데 그만 좀 하시고요. 에? 알겠다고요. 저 노란 개구리 독화살을 호랑이한테 쏘란 말 아닙니까요? 쏘면 되지 않습니까요? 쏜다고. 그저 호랑이 달려들 가시오. 이건 투구꽃 독이더래요. 투구꽃 독화살 맞으면은 고음도 숨통에 콱 막혀서 죽습니다. 아니 이 산골에 어떻게 이런 맹독을 구했소? 저 왕범이란 놈이 날 잡아먹었다고 동네 사람들 다 죽였시오. 내려고 좀 먼저 죽었어야 했더래요. 그저 길목 나무에 올라가 소리치면 왕범이가 달려올 겁니다. 아니 저 호랑이가 그 나무를 타고 오르는 거 못 봤소? 그놈이 나무에 쭉 달라붙었을 적에 장사께서는 길목을 잡고 노란 개구리 독화살 투구꽃 독화살을 쏘시더래요. 아이고 용천낭자 한 발로 그놈 심장을 꿰야 하는 일이요. 그래 오냐 한 발로 왕범이 심장을 꿰야 그냥 캡 하고 떨어질 거다. 길목 잘 잡고 한 방이면 된다. 내 딸 용천이가 죽으면은 개천에 용 난다는 말도 산중에 용 나온다는 말도 사라져 이놈아. 아이고 산중에 용이라? 좋습니다. 저 길목 잡기 해봅시다. 그래 관동 협객 이순이 나간다. 왕바다. 에? 한양 협객이 아니고 관동 협객이라고? 아이고 어르신 관동 호랑이 잡으면 관동 협객이죠. 야 왕바다. 네, 금강산 그리고 동백타령을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극장 관동 협객전 얘기 중 길목잡기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양양 노파가 맹독을 준비해뒀군요. 네네. 노란 개구리하고 투구꽃 독을 다룰 줄 알았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그 맹독 화살로 왕범이와 마지막 승부를 가리자. 예. 한양 협객 이숙이도 이렇게 독화살을 믿고 떨쳐 일어났죠. 네네. 이제 관동 협객 이숙이다 하면서요. 네네. 그리고 노파의 딸 용천이가 나서서 호랑이를 끌어들이겠다. 네,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결판이 남은 셈인데요. 네네. 그 노파가 하는 말에 개천에 용나고 산중에 용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용천이를 꼭 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관동 협객전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시고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오늘은 손수건 얘기 두 번째입니다. 네, 농부의 수건하면은 땀을 닦는 데 쓰였고 또 농부들의 노고를 뜻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당에게 수건이란 그 애군을 씻어내는 도구였고요. 네네. 김영아 씨, 네. 그 사람에 따라서 수건은 다양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예. 그 쌍둥이 엄마에게 수건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쌍둥이 키워보셨어요? 네, 쌍둥이 엄마 수건은 색깔이 달랐습니다. 예? 서로 색깔이 다른 손수건을 아기 목에 이렇게 둘러뒀거든요. 아, 네. 그것은 그 형과 아우를 표시하는데 색깔이 다른 손수건을 썼다 그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수도하는 스님에게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수도자에게 수건은 용맹정진하면서 흐르는 그 구슬땀을 훑치는 그 손수건 아니었을까요? 네,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요. 참여하라. 죄업을 짓는 걸 참여하며 씻어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죠. 네네.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손수건을 각별하게 쓴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네. 죄를 짓고 감옥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노란 손수건으로 자기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네, 오랜 세월을 감옥 생활로 집안 사람들과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예. 그래도 옥바라지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한 아내가 네. 그 남편이 감옥에 나와 집으로 왔을 때 집 앞에 그 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걸었다. 네, 이건 용서한다는 뜻이었잖아요. 예. 남편 때문에 모질게 그냥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남편 옥바라지까지 했던 그 부인이 네네.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에게 당신을 용서한다. 그런 뜻으로 내걸었던 노란 손수건. 네. 그 남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겠죠. 그랬겠죠. 그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 그건 또 이별을 뜻하기도 했었죠. 예, 대중가요에도 나오는 하얀 손수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별을 해야만 하는 아픈 마음을 전할 때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저 이정일 씨, 네. 이왕에 손수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명성황후 민비의 손수건 얘기도 좀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네네, 그러죠. 네. 그 일본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시해된 그 명성황후와 손수건. 그 언뜻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네, 일본 낭인들 자객에게 네. 참혹하게 시해된 명성황후를 불태우기 직전에 그동안 명성황후를 모셨던 의녀가요. 네네. 품 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서 그 얼굴을 가려줬다고 합니다. 네네. 모질고 잔혹한 세상을 가려줬던 그 명성황후 얼굴에 놓인 하얀 손수건. 네. 오호. 그간 모셨던 의녀가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충심이고 예우였던 거군요. 그렇죠. 눈앞에 피 묻은 칼을 들고선 일본 자객들 앞으로 울면서 무릎으로 명성황후 앞으로 기어간 의녀가요. 네네. 하얀 손수건으로 가려졌던 그 마지막 순간, 마마, 이 무지막지한 세상 더는 보지 마소서, 영면하소서, 이렇게 축원하며 덮어준 그 하얀 손수건도 생각나는 날이네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손수건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별보다는 용서이고 사랑이길 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땀이나 눈물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죄업이나 몹쓸 생각까지도 씻어주었으면 싶은 그런 손수건이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오늘은요, 손수건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범패 헛소리, 모란찬을 동해 스님의 소리와 구해 스님의 호적으로 함께합니다. 억순아! 아야야야, 억순아. 아이, 저수지에 물이 차고 있구먼. 앞으로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말이요, 내년 봄농사 걱정 없다 그거요. 시방 비가 더 오라고 비는 것이요? 와마, 누구는 그냥 속이 터지는디. 비야 노래를 하냐고. 아야야야,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들 동네는 이만하면 겨울에 물 걱정 안 해도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요. 그런 게 앞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면 물 걱정은 없을게요. 그래서 비가 더 와야 한단 말이요? 복춘 삼촌, 응? 저걸 보면서 말을 하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가 봅시다. 어디? 나 참말로 못담시 그러고 승질을 내고 그냥. 아니, 뭐가 문제인디? 처마 밑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저거 보면서 말을 하란 말이요. 어메, 저건 곶감 아니냐? 와마 시상이 물러 터져가지고 곶감 버리게 생겼잖요. 벌써 절반 가까이 버렸단게요. 해가 나와야 곶감이지. 이거는 그냥 물러 터져서 줄줄 흘러내리는디. 응? 억순이 곶감 어짜요? 보기 좋소? 야야야, 억순아. 근다고 물러 터진 거 버리면 되겠냐? 저거 걷어가지고 그냥 전기로라도 건조시켜야지. 전기 건조라고 그러라. 아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툭툭 터지고 단물이 줄줄 그냥 흘러버리는디. 응? 어메, 나가 못 살아 참말로. 내 곶감 어쩌라고. 아이고, 참말로 그냥. 아니, 한동안 비가 내려서 잘 됐다 했더니 와마 너그 곶감이 어째 이 지경이 돼버린겨? 그란디 그냥 비야 또 내려 불어라 소리냐고. 이거 어쩔 거냐고. 야야야, 억순아, 잠깐만. 그게 이거
시방 나가 말이다. 그래 억순아 걱정 허덜덜 말어. 오늘은 나가 그 드라이기로다가 말이여 말려버릴 텐게 어딨냐고 헤어 드라이기 말이여. 와마 저것들을 헤어 드라이기로 말린다고라? 이. 햇살을 받아야 지대로 그냥 달디단 곶감이 될 거인디. 아니 그냥 어디다가 드라이기 소리야. 오메 억순아 근다고 나를 쥐어 뜯어보려고 오면 쓰겄냐. 아니 비는 조금 더 와야겠고. 아이고 우리 억순이 곶감 불러 터지고. 그려 오늘은 해가 쨍하니 좀 나와보시오. 어메 억순이 곶감 안 보이요? 어따자말로 오늘도 곶감 보려야겠냐고라. 봐요 억순이 곶감들이요. 네, 정선 아라리를 김길자의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며칠간 비가 내려서 저수지에 물이 조금 고였다지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요, 곶감이 또 물로 터져버리게 되니까 그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네네. 겨울비는 좀 더 내려야 하는데요. 네. 햇살이 부족해서 물러 젖은 그 곶감 농사가 또 걱정이고요. 네. 저기 저 강원도 지역에선 그 곶감 버린 농가가 많이 나왔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우산장사 아들과 집신장사 아들을 둔 글쎄 어머니 맘 말입니다.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거 어떻게 저 곶감청이라도 만들면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네. 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년 농사를 이렇게 망쳐버리면은 네. 예, 농가에서는 정말 속상한 일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좋은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예. 네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